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영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842번째 시간으로 인생살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살이. 처음 본 서울. 1958년 3월. 나는 지방에서 청파국민학교로 전학을 했다. 12살 나이에 어머니와 이별을 하고 고향을 떠났다. 집안에 가까운 할머니가 액땜하라고 주신 빨간 주머니를 동구 밖을 나올 때 다리 위에 던졌다. 나는 할머니와 함께 대구에 사는 이모 할머니 댁에 3일간 머물다가 신기하기 짝이 없는 완행열차를 타고 천리길인 서울로 온 것이다. 나는 서울 간다는 기쁨과 호기심에 어머니와 이별하는 슬픔도 잊었다. 오전 11시에 대구에서 난생 처음 기차를 탔는데 서울에 도착하니 어두운 밤이 되었다. 약 9시간 걸린 것 같았다. 서울에 도착하니 눈발이 내리고 있었고 번쩍이는 네온사인 아래 처음 보는 전차가 오고 갔다. 할머니와 함께 만리동 고개를 넘어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공덕 이동에 있는 작은 집에 도착하니 식구들은 이미 잠을 자고 있었다. 그 다음날 본 서울은 완전 딴 세상이었다. 200만 수도 서울의 수많은 집들이 끝간데를 모르겠고 야간에 이 집들에서 비춰나오는 전기불들이 그토록 아름다울 수 없었다. 큰 길 쪽을 내려다 보니 전차와 수많은 차량들이 오가고 마포경찰서 앞에 있는 마포형무소에서는 아침 6시가 되면 기상나팔이 울렸다. 멀리 영등포 공장과 당일리 발전소에는 굴뚝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며칠 동안 작은아버지 따라 화신백화점, 신신백화점 등을 관광하면서 화려한 시계와 보석, 숱한 상품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화신백화점 건물 6층에 올라가 서울의 전경을 보니 거대한 중앙청의 돔 지붕도 보였다. 창경원에 가서 벚꽃 구경을 하면서 처음으로 원숭이, 코끼리, 호랑이들을 보고 경탄했다. 작은 어머니와 함께 공덕시장에 가서 옷과 책가방 등을 사고 4월 2일에는 교장 선생님께 인사를 한 후 사촌 동생과 같은 반인 6학년 4반으로 배정을 받았다. 사촌 여동생은 2학년으로 진학했다. 청파국민학교는 청파동 1-2가, 공덕 1-2동 학생들이 많이 다녔다. 인근에는 금양, 효창, 소회, 봉래, 삼광 등 여러 학교가 산재하고 있었다. 학교 건물은 3층짜리 본관 건물과 2층짜리 건물이 있었고 3층 건물은 일제시대에 지어진 철근 콘크리트 구조였고 6학년이 3층을 사용하였다. 신학기라 새로 입학한 1학년들에게 동요를 배워주는 선생님들의 호각소리가 요란했다. 운동장 귀퉁이에는 책에서만 보던 미끄럼틀도 있었다. 나는 시간만 나면 혼자서 미끄럼을 탔다. 전학한 지 며칠 후 집에 돌아와 보니 할머니가 내려가고 안 계셨다. 홀로 절해고도에 떨어진 기분이라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 후 향수를 달래기 위해 자주 쑥대기 숙사가 보이는 학교 울타리 바깥 숲속에 들어가 고향 노래를 부르곤 했다. 청파동은 그때 당시 후암동과 더불어 서울에서 알아주는 주택가이다. 일본 사람들이 살다간 적산가옥에는 부유한 사람과 고관들이 많이 살았고 특히 6.25 전쟁 전후에 월남한 이북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효창공원 방향의 정문에는 서울영림서가 위치했고 청파동 2번지가 쪽으로 난 후문에 문방구와 노점상들이 산재하고 있었다. 효창공원은 나무가 거의 없었고 약장수, 야바위꾼, 판소리꾼들이 북적였다. 현재 효창구장이 있는 장소에는 아무나 들락거리는 큼지막한 구장이 있었는데 미군이나 학생들의 야구시합 모습들도 볼 수 있었고 신앙촌 박장로교 전도대회가 자주 열렸다. 학교 북쪽으로 배문중학교를 지나면 큰 고개시장이 있었고 바로 아래에 소위 국민학교, 산 정상에는 균명중, 고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었다. 버스를 타려면 숙대 입구까지 걸어가야 했고 그곳에는 청파동과 답심리를 오가는 시내버스가 다녔다. 효창공원에는 방공호가 많았고 방공호는 길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여러 가구씩 모여 살고 있었는데 거지나 다름없었다.
이러한 방공호들은 5.16 혁명 이후에야 없어졌다. 교장 선생님은 박양수 선생님이었는데 허리가 구부정했지만 매우 인자한 분이셨다. 6학년은 8반까지 있었는데 4반까지는 남학생, 5반부터는 여학생들로 편성되었다. 우리 6번지 학년 4반 담임 선생님은 최권화 선생님이셨다. 6.25 때 월남하신 황해도 분인데 성격이 매우 괄괄하고 엄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 가까이까지 열심히 우리들을 가르쳤다. 겨울에는 해 뜨기 전에 교실에 들어가서 해가 질 때까지 수업을 했다. 학급에는 성적순으로 좌석을 배정받았고 시험을 보고 나면 자리는 수시로 바뀌었다. 내가 다녔던 시골학교 친구들보다 수준이 훨씬 높았다. 학부모들의 치마바람도 보통이 아니었다. 잘 사는 아이들 어머니들은 가끔 선생님께 돈봉투도 주고 갔다. 이러한 통투를 우리는 와이로라고 불렀다. 일주일에 몇 번씩 시험을 치렀고 성적이 좋지 않는 학생들은 선생님으로부터 대나무자로 손바닥을 맞았다. 나도 가끔 손바닥을 맞았고 한 번은 책상 위로 뛰어다니다가 선생님께 들켜 뺨을 10대씩 맞은 날도 있었다. 때때로 시험 성적이 나쁜 학생들은 시험 성적이 보이도록 시험지로 고가를 만들어 머리에 쓰고 일렬로 줄지어 옆에 있는 5반 여학생 반에 가서 절을 하고 나오기도 했다. 학생들은 상고머리와 빡빡머리가 반반씩 되었는데 잘 사는 집 아이들은 주로 상고머리를 했다. 청소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도 모른다. 교실 바닥을 양초를 칠하고 큰 호박돌로 문질러 항상 미끄럽고 윤이 났다. 서울에서의 일상 최고 인기 만화는 김종래의 엄마 찾아 산만리이라는 만화인데 보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다. 김종래와 더불어 박기당도 유명한 만화가였다. 그때는 자라서 어른이 되면 만화만 열심히 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기도 했다. 청파국민학교가 잘하는 운동은 핸드볼인데 서울시 대회에서 1등을 한 기억이 난다. 그해 6월에 작은아버지가 직장에서 크게 다쳐 입원을 하셨다. 나는 작은 집 식구들과 함께 원효로 사가에 있는 제세의원 병실에서 몇 달 동안 함께 기거를 했다. 아들 입원 소식을 들은 할머니가 오셔서 며칠 함께 있다가 마침 여름방학을 맞아 4개월 만에 그리운 고향에 돌아갔다. 우리 마당 앞에는 반기는 고향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 있었다. 보고 싶었던 어머니와 형을 상봉을 하고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린 후 꿈같은 한 달간의 방학을 보냈다. 방학이 끝나고 돌아와서 며칠 동안은 화장실에서 남몰래 울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거나 외국 귀빈 등이 방한할 때는 남영동 도로가에 나가서 열심히 태극기를 흔들었다. 한강의 달이라고는 한강 인도교 한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남대문에서 한강로를 잇는 도로가 서울의 대동맥이었고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 도로를 사용했다. 한강 인도교는 6.25 전쟁 때 폭파되어 8년 동안 군용 부교로 대용했는데 1958년 5월 16일 재개통되었다. 일본의 제1교포 북송을 반대하기 위해 프랭카드를 들고 전 학생이 염천교, 서울역 쪽으로 시가행진을 하기도 했다. 그 당시 서울역 주변에는 지객군과 넝마주의, 구두닦이들이 우글거렸다. 서울역 뒤 염천교 주변에는 쌀을 싣고 가는 달구지 뒤에 아이들이 따라가며 가마니에 대롱을 꽂고 쌀을 몰래 빼내는 광경도 숱하게 봤다. 여름이면 한강에 수영하는 사람들이 들끓었고 빛이 파라솔이 줄지어 쳐져 있었다. 나는 그때 수영복 입은 여성들을 처음 보았다. 가장 기억나는 구경거리는 국군의 날 하루 다음날 한강 백사장에서 벌이는 공군 에어쇼였다. 선생님과 전 학생들이 3층 건물 옥상에 올라가 공군기가 폭격하는 장면을 신나게 봤다. 김구 선생 아들 김신이란 조종사가 전투기로 한강다리 밑을 통과했다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도 들렸다. 한강 백사장, 1960년대 초까지 한강에서 수영을 했다. 그 당시 공덕동에는 수도가 거의 나오지 않아 저지대에 있는 공동수도에서 물지개로 물을 길러 먹었다. 수도 꼭지 하나에 물지개진 사람 20-30명이 늘 줄지어 있었다. 주변의 극장은 학교와 가까운 복례극장, 공덕사거리의 경보극장과 아현동에 있는 현대극장이다.
그때 상영한 영화 중 기억에 남는 것은 김승호가 나오는 시집가는 날이었다. 그해 겨울은 무척이나 추웠다. 서울은 영하 21도까지 내려가 길바닥이 쭉쭉 갈라졌다. 자고 나면 방 안에 떠다 놓은 물그릇에 물이 완전히 얼었고 벽에는 두꺼운 성에가 하얗게 끼었다. 너무 추워 방 안에서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지내는 날도 있었다. 국민학교에서 가장 관심 많은 것은 중학교 입학이다. 중학교 입학 시험은 인생 최초의 도전이며 승부처였다. 1959년이 되자 중학교 입학 원서를 제출하는 시기가 되었고 담임 선생님은 가급적 한 단계 낮춰 시험치기를 종용했다. 성적이 낮은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은 입학원서 제출과 동시 무시험으로 합격이 되어 의기양양하게 돌아오기도 했다. 1959년 2월에 졸업식이 거행되었고 졸업생들은 팔절지 크기의 커다란 졸업장을 받았다. 졸업식 후 교실로 돌아와서 담임 선생님과 석별의 인사를 나누면서 국민학교 시절은 끝이 났다. 그러나 중학교 입학 전까지는 국민학교의 연장선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중학교 한차 시험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치러졌고 내가 지원한 학교는 그해 무려 8일의 경쟁력을 보였으나 신문에서 합격자 발표를 보니 우리 학교에서 10여 명 지원했는데 내 이름만 나왔다. 나는 우리 동네에서 소문이 났고 최초로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다. 나는 중학교 교복과 모자 등을 사면서 입학하기 전까지 거의 한 달간 구름에 뜬 것 같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